네, 오늘은 어제는 뭐였죠?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를 할 거고요. 네, 11장에 자바 API 했었죠. 자바 API 나오고 있고요. 자바 API는 유용한 옵젝트들과 유용한 함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지나가는 길에 자바로 코드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기고 열심히 하시고 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자바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바의 자료 구조, 연산을 이제 자료 구조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고, 책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 13장, 네, 13장이죠. 컬렉션 프레임워크.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네릭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네릭을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제네릭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또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또 설명을 드려야죠. 어쨌든 같이 나오죠. 같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네릭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진행하고요. 향후에 제네릭을 좀 몰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람다식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살표 함수인데, 자바에서 하살표 함수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바에서는 쓰기가 좀 어려워요. 개발자들이 쓰기 어려운 거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좀 쓰기 어렵게 만들어놔서 또 사용도 이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돼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용되고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 싫어하죠, 개발자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러면 머리 바쁘고, 그래서 잘 안 쓰더라고. 잘 안 쓰고. 예, 그래서 소개만 하고 람다식은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화살표 함수.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컬렉션 프레임워크, 우리 자바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 구조, 저는 이제 자료 구조라고 부르고요. 자바의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챕터 12. 챕터 12. 섹션 0일부터 해서 섹션 0일의 유전수부터 풀 0일, 풀 0일. 그래서 요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프로젝트 할 때 당장 요거를 아셔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컬렉션 프레임워크. 내용은 뭐 아주 어렵진 않고요. 그것도 이제 사용 방법만 잘 익히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제목은 어레이 리스트, 리스트 점 애플리케이션. 만들고요. 하나까지. 네, 어레이 리스트 애플리케이션 만들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애플리케이션 붙었으니까 이제 시링 클래스라는 거 인식하실 거고, 메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제목은 어레이 리스트, 자료구조. 저는 이렇게 부르고, 정식 명칭은 컬렉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 어레이 리스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요. 일단은 예제를 한번 해보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예제를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레이 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저희 자료 구조 중에 제일 처음에 배우신 게 뭐가 있죠?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있는데 자료 구조는 왜 만들어놨냐면 코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코딩을 할 때 한 개의 자료보다는 여러 개의 자료를 변수에 넣어 코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자료만 다루는 게 아니고 변수에다가 여러 개의 자료를 넣어놓고 코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실무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배열만 써야 되죠. 맨날 배열만 써야 되는데 이 배열이 하지만 여러 개의 자료를 넣어주는 자료 구조가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열이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요. 가독성이나 가독성이 좀 약간 저하에 또 사용도 그닥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용도 좀 약간 사용 편의성도 약간 떨어지고요. 그래서 배열보다 좀 더 사용하기도 좋고 가독성도 좋은 구조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집합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자료보다 여러 개의 자료를 다루는데 여러 개의 자료를 다루는 자료 구조가 기초적인 게 배열밖에 없잖아요. 이 배열보다 좀 향상돼서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가독성도 좋아지는 자료 구조가 뭐가 있을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어레이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얘는 어떤 거를 향상시켰냐면 바로 직접적으로 배열을 향상시킨 자료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배열을 향상시킨 자료 구조인데 뭐를 향상시켰냐면 배열의 특징이 뭐죠? 고정된 크기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초 정의를 하실 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방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거를 딱 맞춰서 코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계속 공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죠? 공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좀 크기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크기를 동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은 크기를 동적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향상됐죠. 배열을 향상시키죠. 그래서 여러분은 배열을 거의 안 쓰실 거고요. 아마 이 어레이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 딱 여기 없기 때문에 배열을 쓰지만 자바에서는 배열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씁니다. 어레이 리스트 아시겠죠? 어레이 리스트를 쓰니까 배열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는 법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성능적으로도 배열보다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도 좋고 사용 편의성도 좋습니다. 함수 형태로 쓰실 수가 있어서 편의성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배열보다 좋은 거다. 일단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배열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코딩하실 때 많이 쓰시고 프로젝트 하실 때도 요거를 쓰시면 되고, 요거를 쓰는 코딩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배열을 안 쓰죠. 요거 씁니다. 여기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만들어보죠.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제를 돌리고 추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네, 다양성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다양성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서 어레이리스트 예제를 하기 전에 크게 이게 위에 보시면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계열 대신에 향상되어진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류를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습니다. 리스트라는 애가 있고요. 리스트라는 애가 있고,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얘를 인터페이스는 항상 자식 클래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 중에 뭐가 있냐면 어레이 리스트. 지금 얘기를 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부모 인터페이스가 있고 리스트로 대변되는 부모 인터페이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로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와 약간 배열을 향상했지만 약간 다르게 향상시킨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도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을 또 개선한 링크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리스트를 상속받은 자식들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구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똑같이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도 이것도 뭐냐면 이제 인터페이스 구조를 일단 알려드리고, 인터페이스는 직접 못 쓰죠. 무조건 자식 클래스를 위해서 사용을 하죠. 자식 클래스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가 뭐가 있냐면 해시 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단독으로 못 쓰죠. 무조건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로 대용해서 씁니다. 이거는 다양성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번호를 주면 리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 셋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단독으로 못 쓰고 무조건 다양성을 이용하거나 자식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맵도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해시 맵이 있고요. 테이블 여기 있구나. 헷갈렸네. 여기 요 밑에 들어오네요. 셋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가 부모 리스트, 셋, 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요것들이 전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고 얘를 상속받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뭐가 있냐면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벡터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은 해시 셋이 있고, 그 다음 맵은 해시 맵과 해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자주 쓰는 것들은 제가 앞에다가 놔뒀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얘를 자주 쓰고요. 해시 셋은 잘 안 쓰는데 바로다가 쓰고요. 해시 맵은 또 자주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는 거는 제가 별도로 붙여놓을게요.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 맵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외에는 그냥 간간히 씁니다. 아시겠죠? 약간 거의 비슷한데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리스트의 자식 클래스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의 장단점이 약간씩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리스트의 성격을 물려받은 거고, 요거는 셋의 성격을 물려받은 거고, 얘는 맵의 성격을 물려받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거는 뭐 잘 안 쓰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고요.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고, 저는 그냥 쉬운 말로 자료 구조라고 하죠.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을 향상시킨 구조들이다. 이해하셨나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레이 리스트부터 할 건데요. 제일 많이 쓰는 어레이 리스트 할 건데, 얘가 부모가 뭐라고요? 리스트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얘의 성격을 물려받았습니다. 일단 예제를 돌리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다양성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리스트 하시고요. 리스트 하고 만들고 스트링 하고요. 네, 리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빨간 거 뜨죠? 빨간 거 뜨는 거는 이렇게 뜨시면 이게 Alt Enter라고 클릭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싹 갖다 대면 밑줄이 나오고요. 밑줄에 인텔리제에서 자동 임포트 할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동 임포트 한다 하면 Alt Enter를 눌러주시면 자동 임포트를 해줍니다. Alt Enter 눌러주시면 자동 임포트 됐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사라지면서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객체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양성을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생성하냐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 인터페이스 리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냐면 이거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그 리스트에 배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배열 안에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 값에 자료형이 있을 거잖아요. 자료형. 점수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형을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변수고 그 다음 텍스트 생성할 때 위에 선절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이상한 문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3장 하고 있죠. 목차를 보면 13장에 보시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제네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제네릭이 나오는데 이거를 따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 게 보통 같이 쓰거든요. 제네릭과 여기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료 구조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제네릭이냐면 꺽쇠 얘가 제네릭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제네릭입니다. 아시겠죠? 14장 제네릭에 나오는 제네릭이 뭐냐면 꺽쇠로 표현되는 꺽쇠 안에 자료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자료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14장. 그래서 항상 이게 자료구조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같이 쓰고 거의 맨날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죠. 제네릭은 언제 쓰냐? 왜 나왔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요 안에다가 배열이니까요. 요 안에다가 점수도 넣을 수 있고 실수도 넣을 수 있고 문자열도 넣을 수 있고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원래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자료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점수 배열, 실수 배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점수든 실수든 이렇게 하시면 점수든 실수든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코딩 하실 때 개발자가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안에 나는 이제 점수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타 등의 이유로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문법이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문법이 제네릭인데 자료 구조의 목적은 뭐냐면 자료 구조 등에 정보를 저장할 때 엄격하게 자료형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 구조에는 무조건 문자열만 들어가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꺽쇠 해서 이 안에다가 요거는 문자열만 들어가는 배열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 꺽쇠를 쓰시면 뒤에도 꺽쇠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꺽쇠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사용법은 이렇고요. 제네릭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온 그 배경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기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다양한 자료를 담다 보니까
코딩할 때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자료용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로 나왔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코딩하실 때 앞으로 이 제네릭을 같이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코딩하실 때 혹시 혼동이나 버그 발생 위험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코딩에서는 제네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걸 써서 여기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할 때 자료용을 제한을 하는 거죠. 문자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네릭 사용법도 알려드리죠. 위에는 어레이 이쪽으로 이제 어레이 리스트 사용법이라면 얘는 제네릭 사용법이군요. 제네릭 사용법은 어떻게 하냐면 억세에 자료형 이렇게 하고요. 자료형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자료 구조라고 할게요. 아까는 자료 구조에 자료형 이렇게 하고 변수는 이후에 자료 구조 뭐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고 박스 해주고 같이 또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여기 제네릭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본적인 형태를 굉장히 한 70% 이상 기본적인 형태만 쓴다고 했잖아요. 70, 80%는.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도 또 코딩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형태에서 약간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네릭 편에서 추가해서 흡수하는 방법들을 추가해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 사용법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기본 사용법만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어차피 자료 구조가 컬렉션 프레임워크이 핵심이니까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또 자료용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적을게요. 제한할 자료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한할 자료용. 됐죠? 제네릭은 영어로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제네릭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은 별거 아니니까요. 그냥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새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성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실 때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부모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레이 리스트는 향상된 배열이랍니다. 그래서 크기가 고적 크기가 아니고 크기가 동적으로 커진다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추가만 하시면 돼요. 자료 추가 해볼게요. 바로 추가하시면 하나씩 그냥 늘어납니다. 그래서 향상된 배열이고 자료 추가 수정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이용해서 아시죠? 배열은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하죠. 네. 자료 추가, 수정 삭제는 다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전부 다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 추가, 수정 삭제를 다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쓰는지 봅시다. 여기에 변수가 있죠? 리스트. 그래서 점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함수가 보일 건데요. 바로 여기 보이시죠? add 함수가죠. add. 뒤에 매일 변수로 문자열이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 있죠? 스트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열로 봅시다. 자바. 이렇게 추가하시면 한 개 추가. 이 사이즈는 크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추가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을 배열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배열을 미리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냥 추가만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추가하죠. 줄복사해서 4개 추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총 5개죠. 계속 이제 애드 하시는 분 계속 추가되는 거 아시겠죠? 사용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들을 다 넣어보죠. ASD. 네, 이렇게 하고 my practice. 그 다음에 이렇게도 추가가 됩니다. 예, 앞에다가 매기로스 2개를 이용해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인덱스 번호, 요거 배열이라 했으니까 배열과 똑같이 0번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는 0번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 두 번째에 자료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를 추가하냐?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추가해도 되고, 요거는 그냥 차례대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어떤 위치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잘 추가됐는지 한번 출력해 보시면 출력. 볼게요. 출력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그냥 리스트 만드시면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공짜로 이거 자료 구조를 통으로 넣으시면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네, 안에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네, 잘 들어갔죠? 네, 잘 들어갔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통짜로 넣으시면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의 내용 정보만 그냥 통짜로 넣으시면 됩니다. 통짜로 출력하시면 돼요. 반복문을 돌려서 하나씩 찍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넣으시면 안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몇 가지 이게 추가 함수고요. 몇 가지 함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에 어레이 리스트의 크기 정보 가져오기를 해요. 함수가 있는데 뭐냐면 사이즈죠. 사이즈라는 배열의 크기는 랭스였잖아요. 근데 얘는 사이즈입니다. 아시겠죠? 거기도 약간 틀리네요. 똑같이 만들어 놓죠. 저랑은 똑같이 만들어 놓죠.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향상된 배열의 크기는 사이즈입니다. 배열은 랭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의 크기 사이즈 하고요. 리스트 사이즈. 그래서 지금 현재 저장된 개수 플러스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자바의 자료 구조는 랭스를 쓰고 사이즈를 씁니다. 이게 구분자를 위해서 소스가 좀 기니까요. 구분자를 하나 주겠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세 번째 자료 가져오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해볼까요? 실행하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진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제일 위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저장된 개수 나오고 다음은 세 번째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하기
가기 전에 한 바퀴 돌고요. 보내드릴게요. 중간중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스가 길어지니까 중간중간 보내드릴게요. 내용이나 제일 기본이 자료 추가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배열 크기, 향상된 배열 크기를 보는 함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나가겠습니다. 별거에 못해요? 함수만 말씀드리겠죠. 또 자료 구조들은 추가는 어떤 함수 쓰고 삭제는 어떤 함수 쓰고 이런 것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자료 가져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이렇게 가져주시면 됩니다. 스트링에 스킬이 나왔죠. 스킬이 나왔습니다. 리스트 있죠? 여기서 get으로 가져옵니다. get에서 여기에 매기 변수가 있는데 매기 변수 잘 보시면 뭐노라고 되어 있죠? 매기 변수에 점수인데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넣으라는 얘기죠.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그 자료를 갖고 오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매기 변수에 잘 나오죠? 네. 점수, 인트 점수죠. 근데 인덱스가 배열의 인덱스는 뭐죠? 인덱스 번호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 세 번째 자료는 0부터 시작하니까 2를 넣으시면 되죠. 2를 넣으시면 세 번째 자료죠.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볼까요? 세 번째 자료가 뭐 있는지 첫 번째 자료 세 번째 정보라고 정보는 뭐가 있냐면 시기를 찍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정보 가져오기 정보 가져 그래서 뭐를 쓰죠? get을 쓰고 인덱스 번호 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함수로 호출해서 합니다. 추가를 하든 정보를 가져오든 전부 다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해볼게요. 반복문을 통해 정보 출력, 그냥 출력하면 그냥 찍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쁘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공해서 이쁘게 찍고 싶다 하면 하나씩 반복문을 통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가져온다면 이렇게 폴이 하십니다. 옛날 방식으로 가져온다면 폴이 하셔가지고 향상된 배열의 크기가 사이즈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에 사이즈 하시면 되죠.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이렇게 사이즈까지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I 플러스 이고요. 여기 정보 가져오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get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스트에 get 두고 2번 대신에 i를 넣어주시면 반복문 돌리면서 찍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걸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네. 실행하면 컨트롤 시프트 F10 컨트롤 시프트 F10 실행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0부터 자바이라서 쫙 나오게 그죠?
네, 이쁘게 출력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 정보 조회, 정보 추가 이거 배웠고요. 정보 수정, 예, 정보 수정해줄게요. 정보 수정. 정보 수정은 뭐를 쓰냐면 셋을 씁니다. 셋을 쓰고 이렇게 되면 인덱스 번호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수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하나 수정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죠? 리스트 배열에 점 누르면 셋이 쓰고요. 그죠? 셋의 첫 번째 인덱스 번호 0번에 지금 영어로 자바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자바로 바꿔볼게요. 양이 정보 수정입니다. 그래서 잘 수정되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수정된 플러스 이거는 정보 가져오는 게시죠? 게시로 0번 가져오시면 수정된 것은 됐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영어 자바가 한글 자바로 바뀌었는지 보시면 됐죠? 네, 삭제하기까지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디까지 있냐? 세 번째 정보. 네, 여기다가 소스가 길어지니까 구분자를 넣겠습니다. 구분자를 넣을게요. 구분자 공기 좋게 구분자를 넣습니다. 됐죠? 수정하기 됐고요. 수정된 값이 나온 거고 이번에는 삭제하기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기 자료 삭제하기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분자를 넣을게요. 삭제하기 보기 좋죠?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함수는 뭐를 쓰냐면 이걸 씁니다. remove 그 다음에 index 번호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뭐죠? 리스트죠. 리스트에 remove 어떤 걸 삭제할 거냐면 2번을 삭제하죠. 2번을 삭제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삭제하겠습니다. 두 번 삭제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remove에 요거 값으로도 삭제가 되죠. my but this 이렇게도 삭제가 되면서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로도 삭제가 되고 값으로도 삭제가 됩니다. 여기다 내겠습니다. 됐죠? 삭제하고 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출력. 반복문 안 돌리고 그냥 찍어볼게요. 리스트는 출력해보시죠. 정보 출력. 어째 되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 두 가지 한번 하고 실행해볼게요. 세 번째가 봐줬고 출력했고요. 수정된 값 자바로 됐고요. 삭제하기. 자바 JDBC만 남았죠? 자바하고 JDBC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죠? 다 삭제가 됐습니다. 2번 다 삭제가 됐죠? 잘 됐네요. 여기서 삭제하기에서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을 알려드리죠.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 뭐가 특징이냐면요. 삭제가 되면 중간에 삭제되면 하나씩 자료가
땡겨. 자동으로. 하나씩 자료가 자동 땡겨주는 자동 땡겨. 그래서 인덱스 번호 2번을 삭제를 했는데 하나가 땡겨진 거죠. 아시겠죠? 땡겨져서 그 2번을 다시 또 채워넣고 그 채워놓은 걸 또 삭제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2번만 계속 삭제를 하시면 자동으로 하나씩 땡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네. 판서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1, 2, 3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 들어가서 삭제했으면 삭제, 어레이 리스트 삭제했습니다. 뭐를 2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1, 3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를 삭제했으니까 없어졌네. 이렇게 가지고 널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땡김. 아시겠죠? 이렇게 땡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땡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자료 앞으로 땡기. 땡기만 해도 이상한데. 당기. 뭔가 좀 사투리거든요. 당겨서 얘기만 사투리가. 이해하셨죠? 자동으로 땡겨집니다. 중간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 그래서 2번을 계속 삭제해도 계속 땡겨진 걸 삭제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됐고요. 다 됐네요. 하나만 더 하고,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하나, 마지막 거는 뭐냐면, 모두 삭제하기. 하겠습니다. 모두 삭제하기. 그래서, 됐어. 하고요. 쭉 구분자라는 모두 삭제하기. 모두 삭제하기가 간단합니다. 뭘 하시면 되냐면, 클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가 모든 자료 삭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잘 삭제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empty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비어 있으면 true고요. 없으면 false입니다. 있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empt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확인 자료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로 is empty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러면 없다는 얘기고 다 지워졌다는 얘기니까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함수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기본 딱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만 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죠? 추가, 수정, 삭제, 모두 삭제, 그 다음에 적고 있는지 확인. 뭐 요까지 하시면 프로젝트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인덱스 번호를 막 다뤘는데 가독성이 떨어지고 해서 함수로 만들어놨습니다. 객체 함수로. 그리고 배열의 단점을 개선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잡아야죠. 함수를 구출해서 정보 추가, 삭제, 수정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 더 올려줄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니까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